그래서 F3 구해보면 27, 3, 마이너스 54, 3 플러스 27 더하기 C 얘가 2니까 딴딴딴 지워지고 나면 C는 2인 거죠. C값 맞았어? 아, C를 틀렸어요. 아 이런 씨 그죠? C가 2예요. 이렇게 자 이제는 마지막 알고 싶은 게 F1 구하라고 했으니까 1 대입하면 되지 뭐. 거기 틀렸네 그럼. 1 대입하면 1 빼기 6 더하기 9 더하기 2 이렇게 해서 12에서 6 빼니까 6 이렇게 나와야 거의 왔네. A, B까지 맞췄으면 내가 이제 힌트 써놓고 쓴 거 안 한 거 이렇게 다싹 지워가면 안 쓴 힌트가 무조건 사용돼야 되니까 그지? 이거 쓰고 그다음에 요거 구하기. 오케이? 잘했습니다. 이게 극대극소에 대한 내용 중 아주 기본 문제만. 근데 아까 말했듯이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극대극소는 수능에 가장 어려운 수능 문제 중에 수투 문제 중에 어려운 쪽 문제가 이런 극대극소 개념을 포함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아직 다루지 못해. 네. 선생님 나오면 한참씩 생각하고 풀어야 되는 문제들. 근데 그거 말고 나머지 내신용으로 극대극소를 가지고 문제를 풀겠다 그러면 기본기는 이런 걸로 아까 뜻하고 요 정도 알면 이제 시작은 해볼 만한 거예요. 됐어? 자 그러면 극대극소까지 이제 했으니까 시간이 많이 없지만 극대극소 첫째 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째 아들도 너네가 좀 싫어하는 문제예요. 긴장형 문제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문제가 있는데 요 내용을 한번 그러면 해볼 텐데 최대 최소에 대한 개념을 다시 설명하진 않습니다. 왜냐고? 이걸로 개념은 이미 끝난 거라. 이 개념을 이용하는 내용들인 거야. 어차피 얘만 최대 최소 이용하고. 그래서 실제로 최대 최소 문제를 내가 직접 풀어볼 텐데 선생님 유형 소개도 안 해주고 그냥 풀어요? 먼저만 얘기해 줄게. 이제 유형 거기 6번까지 했는데 유형 갑자기 22로 가는 거야. 내가 21까지가 지난번 내신 시험 보기 전에 그 20 근처에 있는 유형들이 아까 그 수능형 유형들이라 그건 일단 빼고 가라고. 유형 22로 가봐. 그러면 제목이 최대 최소로 바뀌어 있죠. 자 그러면 니네는 이렇게 기준 잡는 거야. 굳이 최대 최소에서 뭔가 내용을 요약을 해달라 한다면 극대극소라는 건 그래프를 그릴 때 전체를 다 그리는 거라고 이렇게. 근데 최대 최소는 딱 정해진 구간만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잘라주는 거라고. 그럼 요 그래프 잘라진 것 중에 제일 높은 데가 어디고 제일 낮은 데가 얼마냐 이거 쓰는 게 최대 최소 문제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그 중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구간만 딱 잘라주면 요 그림만 보고 최대 최소 구하는 건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개념은 이미 다 얘기가 된 거야. 그래프 그리는 게 그냥 개념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간이 정해진다고. 이 구간 내에서의 최대 최소를 쓰는 거고 또 하나 그냥 팁을 주자면 얘는 뭐 특별한 설명이 아니라 팁을 주자면 최대값을 찾을 때는 구간이 만약에 A부터 B 구간에서 최대값을 찾으라고 하면 딴 데 쳐다도 보지 말고 여기만 그림을 그리는 거고 최대값을 찾으려면 양쪽 끝에 함수값 하고 극대값 중에서 가장 큰 게 그냥 최대값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따져도 이건 그냥 내가 말로 쓰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프 보면 여기 제일 높은 데인데 알아. 여기 제일 낮은 데인데 알아. 모르면 저기 대입해서 구해보면 하니까. 그래서 최대값은 요 중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최소값은 요 구간에서 양쪽 끝에 함수값하고 극소값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제일 가장 작은 거 이게 최소값인 거예요. 근데 몰라도 풀어요. 굳이 최대 최소를 요약해달라면 전체 그림이 아니라 구간이 정해진 곳에서만 보고 제일 높은 곳과 제일 낮은 곳을 찾는데 그것도 자꾸 어디가 헷갈리면 양쪽 끝에 자리 값하고 극대값 중에서 비교한 게 최대, 극소랑 비교한 게 최소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내가 문제를 하나 실제로 풀어볼 테니 그냥 풀릴 수 있겠는지 없겠는지 한번 보세요. 자, 823번으로 풀어줄게요. 그냥 봐 이거는. 닫힌 구간 0, 2에서 이거 봐. 구간이 0부터 2까지만 생각하라고. 딴 데 필요 없다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나서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의 최대값을 라지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해서 그거 구해가지고 최대값 최소값 구해서 더해봐. 이렇게 문제 준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 그린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그래프 그리려면 뭐 해야 돼 우리? f 프라임 x를 구해야겠지. 그래서 극대극소 위치를 찾아야 되니까 요게 0 되는 자리를 찾았던 거고.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자주 나오는 거 마이너스 1인 곳과 1인 곳이 극대극소 후보야. 물론 극대극소라고 그냥 확신했대. 최고차계에서 양수야. 어떻게 생겼을까? 요렇게 생겼다고. 그럼 여기가 얼마란 뜻이에요? 마이너스 1인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극대 자리죠. 1인 곳이 극소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이 그림을 다 그리라는 얘기가 아니었잖아.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래요? 0하고 2. 그럼 0은 어디쯤 있을까? 또 가운데쯤 있겠죠. 2는 한 여기쯤 있겠죠. 그러면 요 그림만 쳐다보라는 거야. 그럼 여기 쳐다도 보지 말라고. 그러면 확실히 정해진 건 하나 있네. 최소값 자리. 1 대입했을 때가 최소값이니까 여기 최소값이 f1인 거예요. 그러니까 1 대입하면 1 빼기 3 더하기 5 이렇게 써가지고 3이 최소값인 거죠. 근데 최대값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내가 컴퓨터로 그린 게 아니고 손으로 그리다 보니까 여기랑 여기가 실제 어디가 높은지 잘 모르지. 그럼 두 개 찾아보고. 그래서 아까 양쪽 최대값 찾을 때 양쪽 끝값을 찾아보라는 게 그런 얘기야.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거는 여기 그 0인 자리도 얼마인지 2인 자리도 얼마인지 찾아보란 얘기야. 그럼 F0는 뭐 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0 대입하면 5 나오고요. 그 다음에 2 대입해 볼게요. 2 대입해 보면 8, 2 대입해 보면 6, 5 이렇게 되니까 얼마가 되나? 7 이렇게 되나? 그러면 최대값은 누굴 쓰면 되는 거야? 7 이렇게 되면 2가 제일 높은 그림도 제대로 그리긴 그래네. 이거는 우연히 그린 거지만 그래서 여기가 7인 거야. 따라서 7 더하기 3 해서 10 이렇게 쓰면 끝. 그럼 아까 극대극소에서 그림 그려놓고 찾는 거랑 뭐 다른 게 없이 그냥 아까는 그냥 이 그림 전체를 보고 얘기했던 건데 여기는 그냥 그려놓고 나서 그 정해진 구간을 뚝 잘라서 딴 데는 없다고 생각하고 요 그림만 보고 제일 높은 데 낮은 데 찾는 거 이런 식인 거야. 별다른 건 없지. 오케이? 좋아요. 그럼 실제로 한번 찾아봐. 아주 쉬운 걸로. 얘네들이 그걸 찾아. 그럼 824번. 824번으로 찾아봐. 이건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최대 최소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고 전체 중에 일부분 잘라놓고 제일 높은데 낮은데 찾고 있다. 물론 다 쉬운 건 아니지만 이게 되면 시작이 된 거야. 네, 일단 정답은 2번입니다. 맞췄어? 그럼 내가 안 풀어도 되겠네? 둘 다 맞췄으니까. 역시 미분에서 그 프라임이 0 되는 자리를 찾은 다음에 이렇게 최고차항 계수 보고 물결치게 그린 다음에 적당히 잘라놓고 확실한 건 먼저 구하고 불분명하다 그런 건 실제로 대입해서 계산해보고 양쪽 끝은 비교해봐야 됩니다. 자,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다른 문제를 하나 해볼게. 유형 24번으로 가겠습니다. 학교 시험 문제 쪽으로 갈게요.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그냥 가능할지 몰라서 836번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시켜볼게. 836번 시켜보고 안 되면 이제 그 문제 소개를 할게. 이제 식 중에 모르는 문자 집어넣고 그거 정하는 문제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위치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836번 풀이를 지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써놓을게. 이것도 답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구간 13.
최소값이 3이에요. 그러면 가장 높은 최대값은 얼마일까? 자, 계속 한 줄 더 써볼게 나도. 일단 극대극소 자리가 x가 1인 자리와 2인 자리까지는 구해진 거 맞나? 오케이.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이므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극대인 곳이 1, 극소인 곳이 2가 되는데 구간을 봤더니 1부터 3까지 잘랐어요.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3이 여기쯤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대충 그림이 요 꼭대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되어진 거고 여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최소값이 3이다라고 얘기한 건 이 중에서 최소값은 정해진 위치가 맞아. 2인 자리 x가. 그러니까 f2가 최소값이다. 그럼 2 대입했더니 16, 16 플러스 24 더하기 a죠. 그럼 a는 a에다가 여기가 40 그러면 플러스 4죠. 이게 이제 최소값이란 말이야. 근데 그게 3이라고 알려줬으니까 먼저 a 값이 마이너스 1인 걸 찾아야 돼. 맞죠? 그럼 찾아줬으면 아끼지 말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됐어. F2가 최소값인 건 알겠지? 오케이. 아, 예. 오케이. 자, 그러면 2하고 3은 어디가 큰지 모르겠어. 나중 가면 알게 돼. 근데 지금은 잘 몰라. 그래서 F1 아니면 F3가 최대값이 될 수 있는 후보라서 양쪽 끝값을 찾아보면 됩니다. 1 대입하면요.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F1은 이제 4가 된다고. 3도 한번 대입해 볼게. 3 대입하면 3 대입하면 이렇게 되어서 90에서 82를 빼니까 8이 되네요. 아, 그러면 3인 자리가 더 크네. 3인 자리가 더 큽니다. 그러면 최대값은 8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최대 최소 문제는 이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을 알게 되는 순간 그 일정 그 딱 구간에서만 잡는 거기 때문에 이건 미지수인지 하나이고 한 단계 더 가면 미지수 2개야. 대신 힌트 2개 줄 거니까 똑같은 거 어차피 계산만 좀 더 한 번씩 더 하는 거죠. 그 문제가 누구냐면 843번이야. 843번은 미지수가 2개예요. 대신 최대 최소 값을 둘 다 알려주니까 풀 수 있는 문제가 된 거라고. 그래서 843번 문제를 지금 풀어봅니다. 843번이요. 일단 구간은 나와 있고 최대 최소도 알려줬어. 근데 이렇게 일단 미분을 해보자. 미분 한번 불러줄래? 우리가 이제 대답한다는 개념으로 그냥 해. f 프라임 x는 3ax 제곱 마이너스 6ax 인수분해 합시다. 3 묶을 수 있지, a 묶을 수 있지, x 하나도 묶을 수 있지. 그럼 여기 뭐 남아? x 여기는 마이너스. 그럼 이게 f 프라임이 제로가 되는 자리 x는 얼마야? 0하고 2죠. 그렇지. 방정식 f 프라임 제로가 되는 자리를 찾아야 일단 극대극소를 찾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할게요.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상관없어요. 0이 되려면 이게 0이거나 이게 0인데 뭐. 0과 2를 찾아줬나? 극대극소? 오케이.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가 0일 것이고 여기가 이제 2일 거라고. 근데 구간은 1부터 4야. 그럼 1은 중간쯤 될 테니까 여기쯤 된다고 치고 4는 멀리 떨어졌으니까 여기라고 치자. 그럼 그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니에요? 그럼 여기 아닌 거죠. 관심도 없어.
우리 저기 건이도 관심 없는 건 안 쳐다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최소값은 이미 위치가 나와 있네. 그러니까 최소값은 이 자리예요. 여기는 누가 봐도 그냥 4 쪽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은 드니? 뭐 해봐도 되는데 귀찮으니까. 최대값 위치는 이만큼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최소값부터 찾아봅시다. 2 대입해 볼게요. 2 대입해 보면 8a. 2 대입하면 4, 12a 플러스 b. 그러니까 마이너스 4a 더하기 b죠. 요게 최소값 마이너스 18. 이렇게 식이 하나 생긴 거고, 최대값은 F4니까 4 대입하면 64a, 4 대입하면 16에 48a 플러스 b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6a 플러스 b, 요게 이제 최대값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2가 되죠. 요거 연립방정식 푸는 거야. 플러스 16. 응? 마이너스 16이에요. 여기? 플러스 16도래요. 자, 그렇게 되니까 요거 연립방정식 풀려면 빼면 되는 거죠? 빼면 b가 죽으니까. 그럼 빼면 마이너스 20a, 빼면 마이너스 40 이렇게 되네. 아이고, 그럼 a 값 나왔네. 2네요, 2 양수. 자, 그럼 a가 2가 들어가면 되니까 b는 마이너스 10. 요것도 뭐 연립방정식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a하고 b하고 더해서 얼마냐고 물었나? 오케이.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지. 그죠? 역시 내용은 똑같아요, 계속. 근데 네가 이제 문제 풀 때 항상 극대극소 위치를 판단하기 위한 f' 제로가 되는 자리를 찾는, 여기는 한번 다시 봐. 자, 그러면 그래놓고 나서 그림 보면 잘라서 어디가 작은지 큰지는 대충 눈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프 전체를 그려놓고 나서 일부 자른다. 그 중에 제일 높은 데 낮은 데 찾기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이게 이제 극대극소로부터 출발해서 최대최소 문제를 푼 건데, 이제 그 마지막에 최대최소 마지막이 뭐냐면 유형 26, 27, 28, 29가 있는데, 이제 너네가 싫어하니까 내용은 이거 똑같은 건데 이렇게 식이 써 있는 게 아니라 니네가 문장을 보고 식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이거든. 근데 내가 뭐 직접 니네가 식을 만드는 게 조금 힘들어 하니까 대표로 한 2문제 정도 풀어줄 테니까 그 내가 풀어준 문제는 꼭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먼저 유형 27에 850, 851, 852, 853, 854가 다 같은 종류라서 유형 27에 있는 그 2차 함수 그림하고 사각형 넓이 들어있는 그 문제는 내가 풀이 하나 해줄 테니까 한번 따라서 풀어오기 바래. 자, 그러면 내가 850번을 한번 푼다고 생각해 볼게. 이거 고1 때 풀었던 문제라서 기억을 한다면 어렵진 않을 거예요. 850번 활용 문제는 문장형 또는 그래프, 도형을 이용한 최대최소 문제인데, 아까처럼 식이 있다면 분명히 최대최소 정할 수 있으니까 이 문제를 풀면서 이걸 어떻게 식으로 어떻게 쓰는가, 그거만 해서 식이 나오기만 하면 그 밑으로는 다 푸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여줄게. 지금 y는 12-x제곱 그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식을 쓸게요. 그러면 얘가 2차 함수, 우리가 위로 블록인 2차 함수고 y절편이 12니까 그림이 이렇게 생긴 거라고. 이게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2예요. 이게 이제 12인 거예요. 근데 여기 안에다가 뭔가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대칭이죠. 그때 여기 생기는 직사각형이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겠고,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중에 넓이가 제일 큰 게 얼마냐? 넓이가 제일 큰 게 넓이가 얼마냐? 제일 큰 넓이가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넓이가 달라진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냥 하나 그려놓은 채로 놓고 첫 스타트만 알면 돼. 야, 이거 넓이 구하려면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 길이를 써야 된다는 건 누구나 알지. 그럼 내가 할 일은 뭐겠어?
가로 길이 어떻게 표시할 거고 세로 길이를 어떻게 표시할 거고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 첫 줄이 바로 이거야. 이 직사각형이 있을 때 이게 대칭이니까 이쪽을 x좌표를 a라고 그냥 생각해. 이게 시작이야. 그냥 거의 끝이야. a라고 잡아. 그러니까 a, 0인 거야 이게. 자, 그리고 나서 요점 좌표를 쓸 수 있으면 끝입니다. 혹시 이 점 좌표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왜냐하면 좌표 가지고 길이를 쓰거든요. 2부터 4까지면 길이가 2인 거니까. 그러면 여기가 a, 0이면 요점 좌표를 써봐라. 그럼 x 좌표는 얼마 나오겠어요? a겠지. 그럼 그때 y가 얼마냐고? 여기 있잖아. x가 얼마냐고? 지금 a. 그럼 y는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12. 네가 그러니까 문자 쓰는 걸 두려워하는 거야.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일부러 문자를 잡았는데 문자 쓰는 걸 왜 두려워해? 그 문자 가지고 식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x좌표가 a면 y좌표를 숫자로 물어본 게 아니야. 그러니까 a좌표, x좌표가 a면 x가 a니까 y는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10이라고 쓰라는 거야. 자, 이제 이렇게 써놓고 나면 길이가 다 정해집니다. 써볼게. 혹시 HOXY 혹시 요 길이 얼마야? 물어봤어. 요 길이가 얼마야? 두려워하지 말고 대답해.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12죠. Y 좌표가 그냥 세로 길이라고. 잘 만약에 그게 딱 머릿속에 안 잡힌 사람에게 세로 길이는 Y 좌표 길이 차이. 물론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야죠. 그다음에 가로 길이 표시할 때는 x 좌표 길이 빼가지고 가로 길이. 자, 그러니까 이거 빼기 요거 한 거야, 결국 0. 그러니까 이게 세로 길이라고. 자, 또 두 번째 가로 길이 쓸 때는 대칭성을 좀 이용하면 좋아요. 요 길이가 얼마인지만 먼저 얘기할 수 있는 사람. a지. 자, 이제 그럼 가로 길이 얼마라고 쓰면 되냐? 그래. 끝났어 이제. 봐. 넓이 s라고 할게. 가로 곱하기 세로야. 가로가 얼마라고? 2a. 세로가 얼마라고? 이거야. 근데 a는 요 사이니까 여기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냥 안 구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0보다 크고 2루트 3보다 작다야. 이거 0 되는 자리 찾아보면 x가 마이너스 2루트 3하고 2루트 3 나오니까. 근데 몰라도 돼. 감점 당할 수 있어. 1점. 구간 안 써서. 근데 그냥 이대로 놔도 돼. 그럼 마이너스 2a 세제곱 더하기 24a 이렇게 돼 있고 너네는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마치 아까 한 걸로 떠올려. fx는 마이너스 2x 세제곱 더하기 24x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어디에서? 0부터 2루트 3 사이에서. 이 얘기입니다. a는 요 사이만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 0인 거고 여기가 요거 풀어보면 2루트 3자리에서. 자, 그럼 최대값 구하기야. 이제 해볼게요. 요거 미분해야죠. 미분하면 마이너스 6a 제곱 플러스 24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6으로 묶을게. 그럼 뭐가 되지? a 제곱 빼기 4. 6, 4, 24. 4. 그럼 a 제곱 빼기 4니까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프라임이 0 되는 자리가 극대극소야. 2나 마이너스 2에서.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양이야, 음이야? 그럼 이제 아까 생긴 거 맨날 습관처럼 하지 말고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된 그림이죠. 그리고 여기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2. 여기가. 자, 그러면 어차피 a는 0보다 큰 쪽에 있는 거니까 0이 여기 있다고 치면 그 그림은 이 노란 그림이 그냥 그림 전체예요. 여기 이것까지 안 썼어도 그냥 요 그림만 그려놔도 돼. 자, 그러면 이 노란 그림 중에 최대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얼마일 때? 2일 때. 그러니까 결국 S2가 넓이의 최대값인 거죠. 2 대입하면 8이 16, 2 대입하면 48. 아, 여기 그려지는 직사각형 중에 넓이가 최대인 건 32인 거야. A가 얼마일 때? 2일 때. 여기가 좌표가 2,0일 때가 가장 넓이가 큰 거죠. 이렇게 그냥 식을 쓴다야. 쓴다야.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내 생각에는 혹시 저기 중학교 때 이렇게 놓고 나서 둘레 길이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 2차 함수 할 때 문제 풀었었거든. 왜냐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그러면 2차식이라서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었는데 이건 왜 2학년 때 나오는 거냐? 넓이를 구하려고 했더니 3차식이 된 거야. 그러니까 3차식의 최대 최소는 1학년들은 못 풀거든. 2차식 최대 최소만 풀어. 근데 우리는 이제 미분이라는 걸 이용해서 3차식의 최대 최소도 지금 구할 수 있다고 배우고 있는 거니까. 되죠? 자, 다시 한번 그 문제 이 정도 좋은데 이건 핵심 기억해. 2차 함수 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직사각형 넓이 최대값 같은 걸 구할 때 시작이 뭐냐? 딱 여기 직사각형 하나가 그려져 있다고 생각하고 요 점을 하나 잡는다. 그리고 나서 요 점 좌표까지 쓰면 요 두 개 가지고 가로 길이나 세로 길이를 표시할 수만 있으면 넓이를 구하라고 하든 뭐 길이를 구하라고 하든 둘레 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요게 이제 활용 문제 중에서 첫 번째 내가 소개하고 싶은 거야. 그거랑 똑같은 문제들이 851, 852, 853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직사각형 아니더라도 사다리꼴 넓이 어떻게 구하죠?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그죠? 네. 그러니까 넓이 구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역시 써보면 3차식 나올 테니까 최대 최소 하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 자, 그러면 두 번째, 요거는 좀 야매까지 가르쳐 주려고 혹시나 몰라 오늘 기억으로 2억 28 부피의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 중에 제일 자주 나오는 학교 시험으로 제일 자주 나왔던 문제는 856 표시하려면 표시해. 856, 858, 860, 861 요 네 문제는 자주 출제됐던 문제. 특히 862번은 면목고에서만 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딴 학교는 교과서에 있는 문제로, 교과서 내에 있는 문제로 856, 858, 860, 861 이건 교과서 내의 문제라 출제가 됐던 문제. 자, 그 중에서 한 문제를 푸는 걸로 마무리해 볼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방정식 활용부터 이어서 공부할 수 있게끔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860번으로 풀어줄게요. 그리고 나중에 이 그림 잘 기억했다가 빨리 답 쓰고 공식처럼 빨리 답 쓰는 그 야매도 하나 가르쳐줄 테니까 기억을 한번 해봐. 까먹어도 돼. 자, 어쨌든 여기에 원뿌리가 있어. 그리고 이 원뿔 안에 높이가 얼마짜리냐면 밑면 반지름 10. 그 다음에 높이가 20. 요런 그 원뿔이 있는데 그 안에다가 원기둥을 딱 집어넣은 거야. 딱. 그러니까 크긴 그 종류는 아까처럼 여러 가지 있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넓적하게 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길쭉하게 그릴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어쨌든 요렇게 원기둥이 하나 들어가 있다고 치고 이렇게 원기둥이 있거든. 자, 문제는 뭐냐? 뭐 너무 당연한 거야. 이 안에 원기둥을 되게 여러 종류를 넣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부피가 최고인 거 찾아라. 부피가 최대인 거 찾아라. 얼마냐? 이렇게 된 거죠. 자, 이 문제는 그냥 제목으로 하나 써주자면 그냥 닮음이에요. 길이 비율. 자, 문제 지금부터 쓸게. 너네 혹시 원기둥 부피 구하는 공식 아니? 밑넓이, 원넓이 구한 다음에 거기다 뭘 곱하면? 높이 곱하면.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부피는 길이 3번 곱하는 건데 밑넓이, 넓이에서 이미 길이가 2번 파이 r 제곱 한 다음에 이 높이. 그걸 식으로 쓰려면 닮음을 좀 써야 되는데 요거 한 문제만 기억해. 요걸 어떻게 쳐다보고 그릴 거냐면 지금 약간 내가 약간 위에서 약간 내려다본 그림이거든. 그거 말고 딱 내 정면 눈높이에 그려져 있다고 생각하면 그림이 이렇게 보일 거야. 이등변 삼각형, 그렇죠?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원기둥은 어떻게 보일 거야? 직사각형처럼 보이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이 밑에 있는 원기둥이 반절 여기가 얼마인지와 여기가 얼마인지를 빨리 써야 부피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 잘라가지고 요 길이가 얼마인지 빨리 찾아야 되고 요 길이가 얼마인지 찾아야 돼. 자, 그럼 닮음이라는 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일단 이거부터 대답해봐. 이놈하고 요놈하고 닮았냐 안 닮았냐? 닮았지. 닮았다면 길이의 비율이 똑같겠지. 그러면 이 큰 거 봐봐. 몇 대 몇?
1을 여기 아까 20이었어요. 2대 2대 1이죠. 그러니까 2대 1인 거지. 그러면 요 위에 있는 것도 요게 몇 대 몇? 2대 2대 1이지. 그럼 여기를 x라고 두면 여기 뭐가 되겠어? 2x가 되겠지. 그럼 아까 전체 높이가 얼마였고? 20. 그럼 이 높이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 이제? 2x 빼기 20 20이 더 큰 거예요. 20 빼기 20 빼기 2x 이렇게 쓴 거죠. 그러면 이걸 원기둥성하면 반지름이 x짜리이면서 높이가 20-2x니까 부피를 써보면 파이 r제곱 높이가 얼마? 20-2x 식세우죠? 그러면 파이에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20x 제곱 요거의 부피 최대 구하는 거예요. 그럼 미분해가지고 0 되는 자리 찾고 그 다음에 그런 그림이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그럼 뭐 여기 자리 찾아서 극대 자리가 되겠죠. 대입하면 똑같죠. 똑같아요. 이 식을 썼느냐 못 썼느냐야. 3차식 나왔는데 이거 미분해가지고 극대수 자리처럼 찾아가지고 그림 그려놓고 여기가 제일 크겠네. 이걸 못 찾는 사람은 없거든. 아까처럼 순도 가능하다. 이 문제는 그럼 야매는 뭐냐? 야매. 이 안에 원기둥을 집어넣었을 때 부피가 제일 크려면 이 원기둥의 반지름이 원래 있던 이 원뿔 반지름의 3분의 2만큼 될 때가 무조건 제일 크다. 그걸 하나 기억하라고. 그럼 아까 반지름 얼마짜리였니? 10이었지? 그러면 이 반지름이 얼마? 3분의 2야. 3분의 20일 때가 최대 부피가 된다. 자, 그럼 860번은 그걸로 그냥 끝이야. 3분의 20 찾기야. 이거 미분해서 0 되는 자리 찾아보면 그냥 이제 가만히 예.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40x에서 마이너스 하고 2하고 x로 묶으면 3x 제곱 빼기 20 이렇게 돼요. 3x 빼기 20 돼서 x가 얼마일 때? 3분의 20 될 때 그렇게 찾은 거예요. 좋습니다. 오늘 극대극소 굉장히 많은 양이지만 여러분들 잘 따라 했고 영상은 보내줄 테니까 헷갈리는 부분은 다시 들어가서 참고하시고 반드시 전체 다 못 풀어도 유형의 앞에 있는 오늘 풀었던 유형의 앞에 2문제 정도씩은 꼭 풀어보시고 오기 바래. 근데 문제 풀기 전에 아까 필기됐던 내용부터